과거 재직했던 방문 판매 회사에서 떠돌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회사는 5명이 하나의 그룹을 이뤄서 조장이 차를 몰고 해당 지역의 사원들을 데려가는 구조였습니다. 일반 영업 사원들은 그 지역에서 계약을 권하고 실제 성사가 되면 조장의 차에서 계약서를 가져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과거 이 회사에 무척 실적이 좋은 A라는 젊은 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B그룹의 조장이었던 G씨는 입사할 무렵부터 A를 잘 챙겨줬기에 A는 G씨 그룹에서 일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어느 날, 그날 역시 G씨 그룹에 배정된 A는 계약을 따내기 쉬운 편인 신축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집을 비우거나 입주를 안 한 가구가 많았는지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업을 뛰다 보면 그런 일들은 종종 있기 마련이었기에 A는 신경 쓰지 않고 마지막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입에 익은 인사치레를 술술 뱉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연 여자는 무척 좋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꽤 미인이었습니다. A는 갑자기 의욕이 솟아났습니다. 이거 해볼 만하겠는데? 지금까지의 영업 경험으로 보아 감이 잡힌 A는 보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A의 예상은 맞아떨어져 여잔 곧 집 안으로 들어와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가 있는 부엌으로 안내된 A는 문득 천장을 보고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천장에 빽빽하게 아기 사진이 잔뜩 붙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진은 사이즈도 피사체도 모두 달랐지만 빈틈 하나 없이 천장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기묘한 광경이었습니다. A는 그 모습에 조금 공포를 느꼈지만 금방 전까지 이야기하던 여자에게는 결코 나쁜 느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싱글벙글 웃는 얼굴과 상냥한 태도 때문에 호감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고작 이 정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가장 강했습니다. 천장에 있는 사진은 신경 쓰지 말자. A는 자신을 타이르고 상품 설명과 기기 시연 등을 농담 섞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대개 세댁들은 남편 탓을 대며 계약을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일도 없이 아주 무난하게 얼마 지나지도 않아 여자는 계약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A는 승낙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을 위해 G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방에 들어온 G씨 역시 천장의 사진을 보고 당황한 듯 계약을 최종 확인하는 와중에도 어딘가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A 역시 이 집이 기분 나빴기에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을 끝내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계약이 끝날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G씨가 도장 찍을 곳을 체크하고 있는 와중 옆방으로 이어지는 맹장지 너머에서 남자의 심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은 남자의 목소리로 무심코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몹시 괴로워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리 계약이 중요하다지만 A도 G도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본 후 여자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금방 전까지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던 여자는 소름 끼칠 만큼 무표정한 얼굴로 A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A는 공포를 삭히기 위해 뭐라도 말하려다가 여자의 이상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말을 삼켰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눈앞의 여자가 기분 나쁘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분명 본능적인 이유에서였겠죠. 그리고 그건 G 역시 마찬가지라 두 사람은 마치 가위라도 눌린 것처럼 그저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신음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끼기기라고 할지 극극이라고 할지 애매한 소리를 흘렸습니다. 아마 웃음소리였을 거라 생각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자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였으니까요. 부상을 여자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겨우 대답한 A를 보며 여자는 입가만 움직여 희죽 웃었습니다. 여자가 마치 잡아느린 테이프 같은 소리를 뱉어 M과 동시에 맹장지 너머에서 들려오던 신음이 큰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람들 뭐지? 역시 제정신이 아닌 놈들인가? A가 패닉에 빠질 무렵 더욱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눈으로는 쫓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좌우로 마구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속도가 빨라 머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캐캐. 여자는 날카로운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변함없이 A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A는 공포 때문에 울 것만 같았습니다. 한저편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외침과 여자의 날카로운 웃음소리. 야, 추락하자. G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A는 급하게 짐을 챙겨 필사적으로 현관까지 해달렸습니다. 여자가 쫓아오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을 나오는 순간 무심코 뒤를 돌아본 A는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열려있는 문 너머로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정좌하고 있는 여자가 자신을 보고 있었고 맹장지가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어두운 저 너머의 광경을 상상하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A와 G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차로 돌아온 후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A는 그 집에 계약도 안 맺고 상품을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그 집을 찾아가는 건 무서웠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버려놓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A는 G에게 부탁해 다시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주저하면서도 인터폰을 누르려던 A였지만 이상한 걸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건 A가 가리킨 것은 현관 옆에 설치된 가스미터기에 달린 꼬리표였습니다.
그건 원래 그 집에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만 붙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두 사람은 전기 계량기를 확인했습니다.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지. 가 중얼거렸습니다. 몇 번이고 인터폰을 눌러봐도 반응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관리회사에 연락을 해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몇십 분 후 도착한 관리회사 사람은 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기세에 밀린 것인지 확인만 해드리는 거예요. 다며 문을 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방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고 어제 봤던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거실에 조용히 놓여있는 상품만이 어제의 사건이 현실한 것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영업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A는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고 방에 갇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였던 A가 빠지고 나니 매출에도 타격이 커서 결국 회사 상사들까지 동원되어 그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A는 그 아파트 근처로는 절대로 영업 나가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한 달 만에 복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는 거기서 만난 무언가에게 이미 홀려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A가 돌아오고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지는 A를 어느 아파트에 데려다 줬습니다. 아무런 특색도 없는 보통 아파트였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도 몇 번 영업을 한 적이 있는 곳이었고 A 자신도 방문한 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분이 지난 후 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A였습니다. 벌써 계약을 따는 건가? 역시 대단하네 A 녀석. 지는 일부러 차에 타고 있는 다른 사원들에게 들리도록 이야기한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세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A? 수십 초 후 A의 비명과 함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A,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보통 일이 아니라고 느낀 지는 A가 있는 곳으로 차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지씨, 저 이제 그만둬야겠어요. 울면서 A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지는 가능한 한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 녀석이 또 나왔어요. A의 말은 이랬습니다. 이번에는 포스터고 뭐고 하나도 없는 보통 방에서 보통 여자와 만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약건이 척척 진행되어 지에게 전화를 건 순간 여자의 얼굴이 기묘하게 비뚤어지더니 그때 만났던 그 여자의 얼굴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또 만났네요. 라고 말하고는 그때 그 기묘한 웃음소리로 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A는 다음 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실종되어 영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